기독교계 사학인 배화여자대학교가 학교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갈등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아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상동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최근 3.1운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부터 CBS 뉴스를 전해드리게 된 아나운서 최선아입니다. 매일 밤 다양한 교계 소식을 공정한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독사학인 배화여자대학교가 학교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이사장과 총장이 있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화여대 학내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계기는 지난달 27일 김숙자 전 총장의 퇴임식 때였습니다. 20여 명의 학교 구성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각종 배임 의혹으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전 총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퇴임식을 저지했습니다. 김숙자 전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이 퇴임식을 막아서자 퇴임식 장소를 급히 옮겨 퇴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배화여대 교수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배화여대 지부는 학내 사태의 원인이 정하봉 전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채웠고 김 전 총장도 정 전 이사장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같은 교회, 친인척 관계 등으로 얽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우리 모든 구성원이 이제 모아놓고 말을 하기를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이다. 거기서 왜 너희들이 왈가불가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하봉 이사장 그 말은 내 거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설립자인 것도 아니고. 사실 학교 구성원들은 수년 전부터 정 전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지난 2012년에 진행한 120억 원대 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명목의 교비 집행, 총장 급여 지출에 대한 불투명성을 지적했고 학교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배화여대 노조가 2017년 3월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배화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배화학원 비리 의혹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배화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 1건, 총장 포함 관계자 중징계 3건, 경고 15건, 통보 8건, 시정 4건을 명령했습니다. 대학노조 배화여대 지부와 교수협의회는 정하봉 전 이사장과 김숙자 전 총장을 징계하고 대학에 입힌 손해만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숙자 전 총장의 후임 총장으로 선출된 박성철 총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철 신임 총장은 이사회에 의한 학교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학내 갈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정하봉 전 이사장과 김숙자 전 총장이 퇴임했지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교 사유화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 측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총장의 경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협의회와 노조 측은 정하봉 전 이사장과 김숙자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배화여대 전 총장의 비리 문제의 바탕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배화여대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해외 선교사들의 지원과 교인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세워져 민족을 깨우고 인재를 키웠는데 오늘날에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사육을 채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교계에서는 연세대학교 정관 개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대표적인 기독교계 학교인 연세대학교가 예장 통합과 감리교, 기장, 성공회 등 4개 교단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사 파송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겁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교회의 이사 파송을 지키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연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총장 비리 논란에 배화여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배제대, 계명대 등 선교사들이 세워 공교회에 이양한 기독교계 학교들이 지금은 공교회가 아닌 일부 개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피어선 선교사의 기금으로 세운 평택대는 30년 넘게 특정인이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으며 학교를 사유화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사유화는 교단이 설립한 학교라는 공공적 인식보다 이사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 탓에 가능했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가서 교단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적 이해를 가지고 타협한 거죠. 공교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파송한다고 사유화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측근으로 이사를 교체하려고 했던 김영우 전 총장의 총신대 사유화 사태를 비롯해 감신대와 한신대, 침신대 등 신학교마다 사유화 논란을 빚으며 교단과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법인이사회가 새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속에서는 기독교계 사학들이 교단의 이사 파송을 정관에 분명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진짜 외부의 시각에서 학생의 시각 혹은 동문의 시각 혹은 학부모의 시각, 교수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법인에서 이 부정한 일, 이건 저지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기독사학들이 사유화 비판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 대표 16인을 한 명 한 명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상동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1888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상동교회는 매일 구국기도회를 열어 조약 무효 상소운동과 을사오적 처단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비밀 항일 결사단체인 신민회의 결성과 헤이그 특사 파견 등 국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민족운동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된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의 청년회장이었으며 이 외에도 이회영, 김구, 안창호, 신채호, 주시경 선생 등 수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거쳤습니다. 일반 역사학계에서도 이들을 가리켜 상동파라 부를 정도로 민족운동사에서 상동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큽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로 몰려들었죠.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역사학계에서는 요새 상동파라고 부르게 되죠. 상동교회가 이처럼 민족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전덕기 목사가 있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전덕기 목사는 중등 교육기관인 상동 청년학원을 세워 청년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시켰습니다.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어린 소년들에게 신앙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민족주의를 함양시켰죠. 전 목사는 1914년 백오인 사건으로 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소천했지만 그의 신앙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이필주, 최성모, 신석구, 오하영 목사가 모두 전덕기 목사의 영향을 받은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는 보다 크게 변화의 힘을 또 역동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상동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요새 얘기하면 실천신앙. 실천하는 신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항일 우국지사들의 집합소 역할을 감당했던 상동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은 지난 1일 열린 3.1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전광훈 대표회장의 이 같은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해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지난 3.1절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보수단체 집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운동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겁니다. 부두마밀성이 민족 자기주의를 외칠 때에 그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한국 독립운동단체가 일어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독립운동단체들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3.1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광훈 대표회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3.1 독립운동을 지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에 따르면 3.1 독립운동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된 운동이 아니었으며 이승만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3.1 운동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계획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걸 주동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와이에 거주하던 이승만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9일 뒤인 3월 10일에 가서야 서재필 박사를 통해 3.1 운동 소식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3.1 운동이 미주 한인 사회에 처음 알려진 건 중국 상해에 있던 현순 목사가 미주 한인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에 전보를 친 게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이어 13일자 신한민보에 기사가 나면서 미주 사회에서 3.1 운동 소식을 널리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1 운동을 이승만이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김 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3.1 운동을 일으킨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자신이 남긴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도 3.1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일으켰다, 자신이 지시했다 하는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김 소장은 이승만이 독립운동계를 분열시켰을 뿐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독립운동계를 분열을 시켰습니다. 이승만이 자기 중심적으로 추종자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계에서는 굉장히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한기총이 이승만 대학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이승만 알리기에 나선 전광훈 대표회장. 김 소장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역사적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해 감리교단 내 원로 목사들이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원로목사회 회장단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의 빠른 질서 회복과 미래를 위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판결 이후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이달 중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리교단 개혁을 위해 결성된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어제 2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단 개혁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창립한 새물결은 선거법 개정안과 의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감리교단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계속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에서 열린 3.1운동 기념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한국기독교 3.1 독립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예배 및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YMCA 청소년들의 만세 재연 행사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에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통계위원회 김상호 주신교회 담임 목사가 민족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주 YMCA와 전북 NCC, 전주 신흥고등학교 등이 마련한 3.1운동 100주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경남 CBS 진주방송이 마련한 경남 지역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강사로 나서 100여 년 전 이 땅의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냈던 한국교회의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열고 애국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제80회 나라사랑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3.1절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시민들과 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왕복 3km와 5km 걷기, 만세 3창 등으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마련한 제80회 나라사랑 특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 이재원 목사가 기독교와 민족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